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일 기쁨이죠. 쓰는 것은 바보 짓거리니까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자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론 제가 이제 캐치를 가봐서 기업을 이해하라고는 이 기업 분석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 돼야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영삼성이라든지 공공기관도 각각의 뉴스들을 그리고 이제 걸어가 보면 기사들이 막 나오고 블로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걸 보시다 보니까 비슷한 단점이나 문제점을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사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진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이제 면접 코칭, 특히 이제 공공기관의 면접 코칭을 계속 하다 왔거든요. 뭐 예보도 예보 코칭도 하고, 코레일도 하고, 코레일 네트워크스도 하고, 그 다음에 한전 코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사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진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떤 질문을 줬냐면 우리 회사 잘합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 관심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 회사 잘합니다. 다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를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질문, 실제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실제 찾아봤느냐, 고민해봤느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 같은 거는 자기소개서에 이미 들어가 있고 예전에 KB국민은행도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고 뭐 포스코나 이런 일부에도 자기소개서 상에 그 회사에 대한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분석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기업 분석에서 절대 하지 말자. 이거는 시간을 들여봤자 필요 없다. 라는 세 가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5가지보다는 3가지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도 항상 3가지로 요약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업 분석에서 가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보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가서는 뭐랄까 기업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장점이 아니고 단점, 개선하는 사항, 최근 이슈와 연관되는 것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영삼성이라든지 공공기관도 각각의 뉴스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대부분이 자기 회사 좋은 뉴스만 거기에 있고 실제 본인 회사의 단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뉴스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홈페이지 단어를 갖자 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을 더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정보를 보는 건 좋지만 그 속에서 내가 뭐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단어를, 키워드를 그 다음에 장점이 되는 뉴스를 언급하는 거는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네이버가 가장 많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데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시기가 보통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 면접할 때고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러분이 녹인 상태에서 계속 검색을 하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에 따라서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래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 회사에 대한 관련된 장점이나 단점 뭐 이슈를 찾아버리면 다 똑같은 걸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 보면 기사들이 막 나오고 블로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걸 보시다 보니까 비슷한 단점이나 문제점을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다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단기에 검색하려면 네이버보다는 차라리 구글 가서 검색하시고 구글이 좀 원색적으로 찾아주니까 구글에 또 텍스트 검색이 좀 부족하시다면 이미지 검색에서 자꾸 찾아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걸 자료를 가지고 그걸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있죠. 여러분이 가장 매일 접속하는 취업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진학사에서 운영하는 캐치라는 데 보면 기업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아마 캐치의 기업 분석 보고서가 여러분이 가장 보기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취업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보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보는 거 이해해서 보는 건 좋은데 절대적으로 그걸 맹신해가지고 취업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캐치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분석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은 바보짓거리니까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자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론 제가 이제 캐치를 가봐서 기업을 이해하라고는 강의일 때는 하지만 실제 면접당에서는 그걸 똑같이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 면접관한테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 면접관은 면역이 됩니다. 실제 우리 백신 맞는 것처럼 첫 주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똑같은 이슈,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면접관 눈이 더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나 많이 볼 수 있는 취업 카페 자료라든지 진학사 캐치 기업 분석 자료 이런 거는 좀 무시하자.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기업 분석에서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걸 그대로 끌고 오지 말자. 홈페이지 자료는 어차피 정보를 보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기업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얘기했듯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걸 검색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취업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캐치라든지 남들이 흔히 많이 보는 사이트는 자료는 조금 과감하게 버리는 게 오히려 본인만의 차별적인 색깔, 차별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트가 가지고 5개 기업, 5년치 기업의 정보를 분석하라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좀 너무 웃겨가지고. 왜? 전문가 아니면 그걸 분석해봤자 큰 의미도 없고요. 그걸 분석해봤자 인사 담당자 면접관한테도 어필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기업 분석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곳.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히려 기업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조금 유용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 발음이 좀 이상해요. 좋아요,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